네, 6번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하는 거죠. 분할표가 있으니까 뭐 독립성 검정이든 뭐 동질성 검정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이 제곱 검정하는 거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구하시고 검정 결과 확인해 보래. 자, 카이 제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해야 된다고?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제 정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게 식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얘부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보기를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정답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하기 전에 검정 결과부터 살펴보시면은 얘는 무슨 표야? 2 5 분할표죠. 남녀가 있고 A, B, C, D가 있으니까 2 5 분할표니까 자유도는 몇이야? 1씩 빼서 곱하니까 4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얘랑 비교하는 거죠. 9.49랑 비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구할 카이조 검정 통계량 값은 10이 아니면 15니까 9.49보다는 뭐해? 당연히 훨씬 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이 1번 아니면 3번이다를 찾아주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당연히 찍으셔야 되고 이제 시간이 있어. 그럼 이제서야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 셀에 뭘 구해야 돼? 기대도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딱 40대 40이잖아. 그럼 딱딱 절반씩 원래 나와야지 성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66 원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12, 4 이렇게 나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기대도수를 구하면은 다 더하면 16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88 이렇게 나와줘야지 선호도 차이가 없는 거라고. 얘는 다 더하면 18이기 때문에 99, 얘는 88, 얘는 99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딱 맞게 A는 딱 맞게 나왔으니까 얘는 검정 통계량 구할 때 영향을 안 끼치고 이제 여기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8분의 4 빼기 8 하면 몇이야? 4의 제곱이죠. 그런 놈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숫자 있네.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더하기 여기들은 기대도수가 9분의인데 빼시면은 3의 제곱이 되는데 그런 셀이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4 요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히 해놓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얘가 16이니까 요렇게 옆으로 각분하면 2니까 2, 4, 8이고 더하기 3의 제곱이랑 9가 약분이 되니까 4만 남게 돼서 우리가 구할 검정통계량 값은 몇이야? 12가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니까 뭐 빨리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진짜 하나하나씩 이게 지금 몇 개야 뭐 이런 거 셀 시간 없죠. 그냥 한 셀 한 셀 한 셀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검정 통계량 구하면 10개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마지막에 구하셔라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뭐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일원 배치법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보기 보니까 막 수식들이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바로 두려워하시면은 안 된다고. 어쨌든 정답 고르는 건 어쨌든 수식을 다 줬으니까 정답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분산 분석, 일원 배치의 분산 분석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 뭐야? 나라는 자료가 있어. 이렇게 나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평균이 있고 그게 바 Y죠. 그렇죠? 여기 보면 전체 평균 바 Y라고 써 있고 내가 요 I번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I번째 그룹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각각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랑 전체 평균과의 편차가 뭐고? SST고 총 제곱합이죠. 그러고 나랑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뭐야? SSE 잔차 제곱합이라고. 그 다음에 이 내 그룹의 평균을 대표로 내보내서 걔가 전체 평균과의 발생하는 차이가 뭐야? 그게 바로 처리 효과라 그래서 처리 제곱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갈 거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그냥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총 제곱합 보니까 Y에서 전체 바 Y 전체 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맞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그럼 자유도 n-1 당연하잖아. 총 자유도는 전체 자료의 개수 n에서 1 빼는 거 맞잖아. 그래서 1번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고.
자, 처리 제곱합 보니까 파 y i 요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죠? 처리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 파 y 빼고 있네. 그럼 요렇게 빼는 거 지금 맞네. 오케이, 맞네. 그다음에 자유도 자료의 개수가 아니 그룹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k 개라면은 k 빼기 1로 구하는 것도 맞죠. 그다음 마지막 5차 잔차 제곱합 보니까 나라는 자료에서 누굴 빼? 지금 나 그룹 각 그룹의 평균들 빼주고 있네. 그럼 요렇게 구하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럼 자유도 n-k야? 그것도 맞죠. 요렇게 빼서 요 잔차 자유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n-1 빼기 k-1 하니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없어지면서 n-k 되는 게 맞죠. 그럼 정답은 4번 아니까 이제 의심한 상태에서 봐주는 거야. 요 값이 F분포 따르니 요 값 아까 위에서 1, 2, 3번에서 구해봤잖아. 얘가 뭐였어? 얘가 바로 얘였죠. 여기 있네. 얘였죠. 얘가 바로 SSR이었고 이 값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SSE잖아. SSR 나누기 SSE가 F분포 따라? 아니죠. 누가 F분포 따르는 거야? MSR 나누기 MSE가 평균 제곱들의 B가 F분포 따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유도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하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식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에서 뭐 잘 빼고 있나, 그렇죠? 그것만 잘 확인하셔갖고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 식을 요 모형부터 요 모형 이렇게 쓰는 거야? 아이씨, 분삼분성 모형이란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하면서까지 막 풀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이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마지막에 구한 F값이 F분포 따르니까 F값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뭘로 구하냐? MSR 나누기 MSE로 구하는 거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치채셔서 푸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유도가 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V인 F분포의 백분위수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F알파 1, V를 구해봤더니 3이 나왔대. 이런 F분포에서 여기 넓이가 뭐가 되게? 알파가 되게 F알파 값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지금 몇이라고? 3이었다고. 그럼 다음 중 T분포로 갔을 때 성립하는 거는 누구냐라는 거죠. F분포랑 T분포랑 무슨 관계가 있어? T분포를 뭐하면 제곱하면 F분포가 되죠. 자유도까지 살펴보시면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제곱하면은 자유도가 1, n인 분모 자유도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T분포에 있던 자유도가 분모로 가서 F분포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할 거야? 백으로 돌아와서 T분포로 돌아올 건데 이거의 자유도는 당연히 V입니다. 그렇죠? 분모 자유도가 V니까. 다 V가 있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보기끼리 뭐가 다른가 살펴봤더니 어떤 놈은 9래. 어떤 놈은 루트 3이래. 그리고 어떤 놈은 알파래. 어떤 놈은 2분의 알파래. 요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가볍게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를 제곱했더니 3이 나온 거 아니야. F분포니까. 그럼 제곱하기 전은 얘는 몇이었단 소리야? 루트 3이었단 소리죠. 일단 9는 아니죠. 9는 제곱하면은 8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1, 2번은 아니구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제곱하면은 막 그 확률들 뭐해? 나눠주잖아.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3도 있고 그냥 루트 3도 있다고. T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걔네들을 제곱하면은 얘네가 F분포로 넘어가면 뭐가 돼? 다 3이 될 거 아니야. 제곱하는 건 다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요쪽 부분의 확률, 요쪽 부분의 확률이 둘이 합해지면서 F분포로 넘어가면서 알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들을 더했더니 알파가 된 거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부분들은 몇이야? 2분의 알파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2분의 알파가 루트 3이다. 정답 몇 번? 4번이다 하고 그냥 T분포를 제곱하면 F분포가 되지 라는 느낌만 갖고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답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를 뭐해? 원칙적으로 제대로 풀려면은 이렇게 수식적으로 제대로 풀어야죠. 방금 푼 방법은 그냥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지금 F 알파 1, V가 3이래.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P
F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자유도가 1,V인 확률 변수에서 3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알파란 소리죠. 근데 F는 뭐라고? T분포를 제곱한 놈이라고. 그래서 이 값이 알파란 소리라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T제곱이 3보다 큰 경우는 T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더하기 T분포에서 루트 3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제곱해서 3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지게 된다고. 이 값이 지금 뭐라고? 알파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T분포를 그려보면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어딘가에 루트 3이 있는데, 얘네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넓이나 같게 되는데, 그 두 넓이를 뭐 했더니 더해 줬더니 뭐가 나왔대? 알파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 요 넓이 자체, 하나의 넓이는 몇이야?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루트 3이 뭐야? T2분의 알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정석적으로는 요렇게 푸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규분포와 카이제곱 분포와의 관계, 그다음에 T분포와 F분포의 관계에 대한 문제 뭐 몇 개쯤 풀어보셨으면은, T분포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표준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였던 확률 부분들이 제곱해서 날아가게 되면은 그 분포에서 여기 하나의 확률로 뭐 해야 돼? 모이게 된다. 그렇죠?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은 요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16년 7급에 요런 스타일 문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은 통계학적 사고, 조금은 그래프적 생각, 아니면 이렇게 확률에 대한 수식적 생각 정도를 좀 해주셔야지 풀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9번 무슨 검정하고 있어? 모분상 검정하는데 크다 검정하니까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죠. 자, 그랬을 때 유의 수준 5%에서 뭘 구하래? 기각력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모분산 검정의 뭘 알아야 돼? 검정 통계량을 아셔야죠. 검정 통계량 어떻게 생겼어?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 제곱, 이렇게 생겼죠. 표본 분산이 들어간다고. 얘가 뭘 따르러?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검정? 우측 단지 검정이니까 이렇게 카이 제곱 분포가 있을 때 요 검정 통계량이 누구보다 요 부분이 5%니까 카이 제곱 0.05보다 요 검정 통계량이 뭐면 크면은 귀무가설 기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각력을 다시 쓰시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이 카이 제곱 0.05보다 크면 됩니다라는 거죠. 그때 자유도 몇이고? 15고. 지금 자료의 개수가 16개니까 1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다시 풀어 써 주시면은, 요 기각력 식을 다시 풀어 써 주시면은 표본 분산 원래 어떻게 구해? n-1분의 시그마 x-바x의 제곱 요렇게 구하잖아. 그럼 얘랑 뭐 되겠어? 약분 되겠네. 그럼 시그마 x-바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제곱 모분산 있잖아. 그렇죠? 모분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기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니까 30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30을 곱하고 자유도 15인데 0.05, 95, 100분위 수가 기각치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각력을 쓸 수 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을 곱해야죠. 요 시그마 제곱이 요로 넘어가니까 30을 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몇이다? 지금 15다. 16이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고 찾아주셨으면 충분히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분산 검정의 검정 통계량 아니었으면 당연히 못 풀고, 그리고 외웠다 하더라도 요 기각력을 구하는 거는 조금 참신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낯선,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잘 판단해서 그래프 그리고 기각력 만들고 검정 통계량이 기각치보다 클 때가 기각력이다 해서 식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답 골라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0번 풀겠습니다. 총 n개의 표본이 있는데 얘네들은 0,1인 근일 분포를 따르고 있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확률 변수를 y라고 할 때 y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래. y가 뭐야? 요 n개의 자료 중에서 무슨 값? 최소값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냐? 순서 통계량에 대한 문제야. 순서 통계량 어디서만 나온다고? 7급에서만 나오는데 순서 통계량 문제 중에서도 누적 분포 함수 구하라는 문제, 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얘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암기에 써야 된다.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그럼 요런 꼴 누구야? 4번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야. 그래서 암기해서 풀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좀 생각해서 풀려면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야. 자,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게 뭐야? 요 가장 작은 확률 변수 y, 요 최소값 있잖아. 얘가 y보다 작을 확률, 이게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입니다. n개의 자료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y보다 작을 확률, 그게 누적 분포 함수라고. 근데 얘는 다시 생각하면 요럴 수 있어. 1 빼기 최소값이 y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냥 전부 다 뭐해? y보다 다 큰 거야. 예를 들어 요렇게 xn까지 전부 다 y보다 클 확률을 빼주면은 최소값이 y보다 작을 확률이랑 뭐 하겠어?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얘네들끼리는 서로 보니까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 x1이 y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0부터 1까지의 뭐야? 균일 분포니까 어딘가에 무슨 값? y랑 값이 있었을 때 이것보다 클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전체 넓이 1에서 뭘 빼주면 돼? 요 부분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요 부분은 가로가 y, 세로가 1이잖아. 지금 0부터 1까지의 균일 분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1 빼기 y가 됩니다. 이 각각의 확률이 뭐라고? 1 빼기 y라고. 그래서 1 빼기 y를 몇 번 곱하는 거야? n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n승 이렇게 돼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1번 암기해 갈 수 있는가? 순서 통계량 잘 나오지도 않는데 특히나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문제 지금 역대까지 뭐 십몇 년간의 문제를 모았을 때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얘를 굳이 암기해 갈 필요가 있는가? 1번. 2번 요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자마자 만약에 요런 문제가 나왔다. 앞으로도 만약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안 푸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7급 시험을 나는 완벽히 준비해야겠다. 한 문제로도 막 당락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히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순서 통계량의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랑 누적 분포 함수식을 뭐 해야 돼? 외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암기에 가셔야 된다고, 완벽히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되는데 저라면은 제가 수험생이다. 제가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야. 그냥 이 문제 버리겠어. 그다음에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야. 그럼 아예 풀 필요도 없죠. 순서 통계는 안 나오니까 9급에서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